파트 2 15장의 149쪽 100번 문제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프렛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자주 쓰는 개념이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별표 3개 수업 시간에 봤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프렛 되게 혹시 시험에 나오면 얘는 어떤 두 분자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그 거리를 측정하게 하는 실험법이다. 이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형광물질 주계와 받계, 도너와 억셉터가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프렛을 측정하는 실험법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처럼 두 종류의 막단백질이 있다고 해봅시다. 막단백질 X, 막단백질 Y. 근데 원래부터 이 X와 Y는 도너와 억셉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단백질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이 X에다가 도너를 달거나 Y에다가 억셉터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아놓고 이 D와 A를 내가 다 알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D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300 나노미터 파장을 주면 이 D 도너가 이 빛을 흡수해 라는 걸 알고 있고, 흡수해서 에너지를 얼마큼 가져간 다음에 그보다 좀 파장이 긴 뭐 350 나노미터 파장 같은 걸 낸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A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야. A라고 하는 애는 350 나노미터의 파장을 흡수할 수 있어. 흡수하면 얘가 400 나노미터의 파장을 내놔,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350 나노미터 파장을 흡수할 때 그냥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D와 A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D가 300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350 나노미터 파장을 내게 되는데 거리가 가까울 때만 A한테 그 350 나노미터 파장이 전달되고 A는 걔를 흡수한 다음에 400 나노미터, 예를 들면 여기서 람다2라고 설명한 파장, 400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면 이 350 나노미터 파장이 A한테 가지 못해요. 그래서 거리가 멀면 350 나노미터 파장은 많이 나오고 400 나노미터 파장은 안 나오겠죠. 거리가 가까우면 350 나노미터의 파장은 적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350이 A한테 다 흡수되니까. 그리고 400 나노미터 파장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측정했을 때 거리가 가까우면 이 첫 번째 조건에서는 350 나노미터 파장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400 나노미터 파장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 이 D와 A는 어떤 빛의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A만 선택적으로 광표백을 시킨다면, 광표백, 그러니까 이 얘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는 것을 광표백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때 내가 300 나노미터 파장을 줬어. 그래서 D는 350을 내고 있어. 근데 원래 거리상 얘는 가깝잖아. 그러면 A가 흡수해야 되는데 광표백 할 때는 얘가 350 나노미터를 흡수 못해, 가까워도. 그래서 이때는 350 나노미터의 파장만 그냥 쭉 나오는 조건이 되더라. 자, 그래서 광표백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내가 알고 내가 뭘 달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400 나노미터 파장이 많이 나오는지 350 나노미터 파장이 많이 나오는지를 측정하면 프렛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 수 있고, 프렛이라는 게 에너지 전달이 됐다, 이것을 프렛이 됐다, 프렛이 일어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얼마나 일어났는지 알 수 있고, 게다가 거리가, 이걸 환산하면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포막 단백질 X와 Y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각각 Psi3와 Psi5라고 하는 형광물질을 달았어. Psi3 이꼴 그냥 D야. 이름을 그냥 다시 알려준 거야. A에다가는 Psi5를 달았는데 얘가 억셉터 역할을 하는 애야 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si3가 최대로 흡수하는 파장인 550 나노미터의 파장을 줬을 때 각각에서 나오는 요 파장을
뭔지는 안 알려주는데 그거 양만 알려줬습니다. 얘가 만약에 600나노미터 파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나오는지를 가지고 뭐 했냐면 광표백하기 전에 싸이5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B라고 하자.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가까울 때는 이 싸이5에서 나오는 이 600나노미터의 파장을 A가 흡수하겠죠. 흡수해서 얘가 내는 파장이 뭐 예를 들어서 650나노미터라고 했을 때 그 파장 말고 그때 나오는 잘못했구나. 광표백 싸이3에서 나오는 것을 A라고 했으니까 이게 A네요. A 죄송해요. 그 다음에 광표백하기 전에 싸이5에서 나오는 I를 B라고 하자. 얘가 B죠. 그 양을 알려준 거야. 형광 광도를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 광표백을 하면 어떨까? 광표백을 싸이3를 하는 게 아니라 싸이5만 하는 조건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X 단백질, Y 단백질 있는데 싸이3는 광표백하지 않았으니까 D는 여전히 있겠죠. 근데 싸이5는 광표백했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못하는 조건이겠죠. 이때 내가 550나노미터 파장을 주면 얘가 600나노미터 파장을 얼마만큼 내겠죠. 그때 그 나오는 양을 그러니까 전혀 싸이5가 흡수하지 않고 나올 때, 그러니까 즉 싸이5를 광표백했을 때 싸이3에서 나오는 양을 C라고 하자 거야. 여기는 무조건 양이 C네요. C. 자, 그때 이 싸이5에서 나오는 이 양을 D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D라고 하자. 자, 그러면 싸이5를 완전히 광표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D 값은 0이 나오지 않을까요? 완전 광표백하면 빛을 하나도 흡수하지 못하니까 이 D 값은 0이 되겠죠. 4번 맞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설명했었죠. 자, 프렛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if 프렛이 안 일어나면 A 값이 최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550나노미터 파장이 흡수돼서 600이 나와서 하나도 전달이 안 되면 최대로 A가 나올 거니까. 프렛이 일어나지 않으면 A가 최대이고요. 프렛이 일어나면 이 D에서 나오는 600나노미터 파장이 싸이5는 A에 흡수되니까 600은 적어지고 650에 해당하는 B의 양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프렛이 일어나면 A는 감소하게 됩니다. 맞다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으로 XY가 근접할수록 프렛은 일어나고 그러면 A는 감소하고 B는 증가한다고요. 3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프렛이 일어났느냐를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어? C분의 C-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완전 프렛이 안 일어나는 조건은 D가 탈색이 된 경우잖아. D가 탈색이 돼서 0이 되면 여기서 하나도 안 나오면 내가 550나노미터 파장을 싸이3한테 줬을 때 오롯이 모두 다 600나노미터 파장 C로 나오겠지. C. 그걸 뭐라고 돼 있냐. 여기서 프렛 효율은 계산하는 방법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광표백된 A가 존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D의 형광광도. 광표백됐을 때 D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C라고 여기서 알려줬잖아. 그래서 C분의 C 마이너스 광표백 되지 않은 A가 존재할 때 D의 형광광도. 광표백 되지 않았을 때 D에서 나오는 싸이3에서 나오는 형광광도 A를 빼면 이게 프렛의 효율이라고 했으니까 5번 프렛의 효율은 C분의 C-A라고 할 수 있습니다. C는 뭐냐면 그 프렛이 되기 전에 D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양이죠. 최대량분의 뺏겼으면 C가 그 프렛이 일어나서 파장을 뺏기면 A 값이 작아지겠죠. A 값이 작아지면 최대값분의 최대값에서 1이 되겠죠. 최대로 다 모두 싸이5로 전달이 되면 A는 0이 나오니까 그 값은 1이 나오니까 모두 다 전달됐다. 효율은 1이 되는 거고
만약에 C분의 광표백이 일어나게 되면은 C 마이너스 광표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A 값은 C랑 같아지겠죠. 광표백이 일어나면 A 광표 그러니까 프렛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550 나노미터 파장을 줬을 때 여기서 나와서 뒤로 가는 게 없으니까 나오는 값이 A라고 했는데 그게 최대값인 C가 될 거 아니야. 광표백이 되지 않았어도 프렛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 A 값이 C랑 같아질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럼 이 값이 0이 되니까 프렛으로 그 옆으로 전달된 값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C분의 C-A는 프렛의 효율이 맞고요. 이건 정의에 의해서 맞는 거고 우리가 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금방 설명했듯이 그래서 A는 C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렇죠? C는 이 사이3에서 나올 수 D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프렛이 하나도 안 일어나면 이 A 값은 C랑 같을 것이고 프렛이 일어나면 A는 C보다 더 점점 작아지기만 하겠죠. 그래서 C보다 A는 작거나 같겠죠. A는 C보다 클 수가 없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추론으로 내면 낼 만한 내용이고요. 피트도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큰 배경 지식이 없어도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 풀 수 있어서 공부했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100번까지만 하셔도 되고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게 101번이거든요. 그래서 100번 정도 봐서 이해가 되면 그냥 101번도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